했던 분들이 정치적으로 다 사실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때 얘기한 얘기하고 진해나 마산 이런 데가 창업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공동화가 아주 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합을 했을 때 우리가 예측 못한 방향으로 상당히 쓸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대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통합함으로써 위축된다든가 발전이 돼야 된다든가 하는 시민들의 지금 우려가 생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하려면 보다 더 정밀한 논의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통합하면 가장 큰 수혜는 아마 금산, 논산, 계룡, 부여, 홍성, 청양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권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함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제도적으로 틀이 돼야 되고 그 안에 재정이 돼야 되고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시도지사 특별시장이 중앙정부한테 맨날 협의하고 해도 되냐 말해야 되냐 몇 년. 제가 상대하천 준설을 13년 만에 했는데요. 요즘 다니다 보면 깨끗하죠. 상대하천. 이게 퇴적층이 13년 동안 쌓여서 범람하는데도 못하게 하면 환경부 지역 환경청이 하지 마라 하면 못하고 매사가 다 이런 식입니다. 산업단지를 구축하면 빠르게 구축해서 3년, 5년 안에 공급이 즉시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예타 신청, 예타 하는 게 1년, 2년, 3년 하면서 5년이 말걸 10년 걸리고 이런 거 다 넘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완전히 지금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우려에 있는 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통합에 우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일단 내고 싶습니다. 교속으로 주민 의견 없이 진행되는 것 자체로 반대하지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감성의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전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대전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희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여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 내용을 보면 대전은 5개 구로 해체가 돼서 흡수가 되는 꼴인데 과연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선 통합을 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꿈돌이를 보고 우리 지역 마스코트라고 공감을 하고 과학의 도시라고 우리가 과학의 도시라고 자부를 하고 성진량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전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만 만약에 통합을 하신다면 통합 이후에 현재 대전을 하나로 좀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안 수정 같은 것들을 요청드립니다. 예, 대전의 감성적인 부분, 이 정체성에 대한 법률까지 지금 말씀하신 우리 변민규 씨 말씀 주시는데 특히 젊은 분들하고 젊은 여성들 중에서 지금 하신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이 요즘 위대한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 시민으로 근지가 훼손되고 할 것 같다. 지금 꿈돌이 말씀하셨는데 꿈돌이가 지금 대한민국 캐릭터 중에 가장 인기 있거든요. 그때 삿포로 왔는데 삿포로에서 성심당하고 거기에 있는 최고 좋은 빵집 혀와이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삿포로시하고 양쪽을 비교해보면 대전은 정말 좋은 도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저는 통합도 통합이지만 대전 시장으로서 대전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통합 과정에서 시민을 위한 정체성 훼손이나 대전 발전에 이런 기폭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좀 전에 한 그런 우려들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거기 저 1층에 손 아까도 들으셨는데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에 살고 있는 안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통합이 된다는 게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장호 시장님하고 김태흠 도지사님 이제 그때 의제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안건하고 어떤 내용이 다른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그 전부터 나왔던 걸 보면 이 통합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똑같은 통합인데 광주에서 설정된 값이랑 지금 대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값이 왜 차이가 벌어졌는지 만들어졌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통합 안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 과정을 거쳐서 결과값을 도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사람이 많고 힘이 좀 더 있는 지역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리적인 걸 봐도 대전은 지금 뭐 이점으로 잡고 있는 게 뭐 어디 바닷가 가는 게 조금 더 한 40분 빨라지고 20분 빨라지고 이런 거 말고는 지금 보여지는 게 없는데, 저는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의 앞날이 저는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계속 대전에서 가정을 꾸리고 이곳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지금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계속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좀 전에 지금 안선영 씨께서 통합 법안과 관련해서 차이를 있는데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게 3개입니다. 3개인데 하나는 대전 충청남도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연구원, 충남연구원 박사들 민간협의체들, 좀 전에 이창기 회장님처럼 그 행정학자들,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포함해서 재작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만든 법안이 하나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또 하나는 대구 경북에서 만든 법안이 하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4개가 제출되어 있네요. 하나는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2개를 냈는데 법안을, 광주 전남 통합법안과 대전 충남 통합법안을 2개를 냈는데 민주당에서 광주 전남권 광주 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이고, 대전 충남 민주당 법안은 대전 박정현 의원을 포함한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충남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중앙당에서 제출한 2개의 법안이 전남 광주 통합법안과 충남 광주 통합법안이 혈격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은 국가의 의무나 지원하는 걸 의무로 다 규정을 해놔 있고, 대전 충남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당에서 만든 2개의 통합법안,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은 이게 차별도 너무 극심한 차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차별을 누가 만들었느냐? 충남 대전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분들이 충남 대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냐 이 얘기입니다. 전남 광주 국회의원들은 전남 광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이 많은 법안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배 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법안을 내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 부분만 해도 항구적으로 8조 매년 8조 한 9천억이 지원될 수 있다는 우리의 법안이 완전히 훼손돼가지고 겨우 3조 정도 지원하는데 그것도 4년 안에 끝내겠다 이런 법안을 서서히 낸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마다 프레카드 거는 거예요. 통합 법안이 훌륭한 법안이라고 이거 하면 대전 충남이 뭐 경기 커지고 기업도 온다 고고 써 있더라고요. 다 부끄러워서 저는 대전 충남에 어떻게 다니느냐 나는 이것도 지금 다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 법안에 아주 신성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결과값도 해주셨는데 결과는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뭐 이달 26일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아까 우리 이창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면 끝에 붙이게 통합시장에 나가는 사람은 본래 사퇴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변경해 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누가 나갈 때는 그 법을 고쳐서라도 사퇴 시간을 본인들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법안을 서슴없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은 결국 국회의 심의 과정이 있는데 그럼 대전시나 충남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가 있느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더 논의를 계속 할 거냐, 이러려고 여야 특기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쯤 됐나요? 원장님이 방송국에 출연을 하시는데 저한테 대답을 혹시 시장님 의견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때는 민주당이나 정부가 통합안에도 관심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하면 혹시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물어보셨어요. 뭐냐면 그러면 통합 법안은 더 논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차차하게 해놓으면 어떠냐. 그래 놓고 그때까지 한 4년 정도 추가로 충분히 국회나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여쭤봐서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하자고 하면서 이게 180도로 지금 변경돼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어떤 최대한 대전 시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서 국회에 관철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11시 25분입니다. 저희 30분까지 5분 정도만 진행을 할 텐데요.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또 우리 공무원 노조위원 계신데 두 분 더 들어가 이중호 시의원님부터 마이크 전달해 주실까요? 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중호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 시장님께 주민투표 관련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절차적인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인데 사실 이번 논의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오신 시민분들께서도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정보 전달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오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서 통합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통합을 찬성하는 분도 계실 거고 조건부로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희 대전시의회 국민의힘은 그런 의견 모두 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의회 국민의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 대전시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투표를 시장님께 청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 당론으로 주민투표안을 의결해서 시장님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돼서 전달이 된다면 행안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는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전시민도 시장님께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저희 의회 절차가 끝나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고 아주 강력하게 일으켜줄 것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의견은 지금 저희도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민투표 요구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와 있고, 근데 이게 대전시장이 이게 국가 사무입니다. 대전시장이 주민투표에 부처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행안부 장관한테 주민투표를 붙여달라 이렇게 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를 들면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민의 의견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보도로 하겠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상당히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이 주민투표의 시간, 가능한 시간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60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주민투표 요청을 해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그 과정 중간에 의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돼서 저한테 넘어오면 법률가들하고 그리고 더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청 공무원노동자부위원장 이호선입니다. 이번 타운 미팅에서 대전 시민들의 여러분 우려 사항들 많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또 시청 한 구성으로서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우려 사항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전 충남이 통합이 됐을 때 정원이 늘어나면서 정원 외에 어떤 구조조정이라고 할까 이런 또 우려, 그리고 근무지 내가 관외로 변경됐을 때에 대한 그런 우려들, 지금 법안에는 통합 이전에 임용되신 분들은 현재 관할 구역에 근무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통합 법안의 경우에는 그것을 보장한다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고요. 이쪽 더불어민주당 쪽에 우리 대전 충남 법안에는 원칙으로 한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달 직원들을 상대로 1082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 그런 거주지전이라든가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젊은층 공무원들의 동요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들이 가장 우려는 조직이 통합되면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또 하나는 대전시 지금 공직자들은 그러면 내가 통합하면 충청남도나 이제 서상대학이나 이런 데도 가서 근무할 수 있고, 이런 인사상 배치가 됐을 때 주택 문제나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대전하고 충남이 낸 법안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지금 대전에서 근무하는 9급부터 5급 사무관이면 우리 팀장이나 동장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대전에서만 인사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단지 4급부터는 구청은 국장이고
시로 보면 과장인데 이 간부 공무원들은 통합시에서 인사를 서로 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새로 신규로 뽑는 공직자들, 그러니까 뭐 구급공무원이든 치국공무원이든 고시를 하고 와도 그건 대전 충남에 이미 통합된 이후에 온 공직자들은 그렇게 돌리는 안으로 지금 저 대전 충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하나는 충남도에서 내포나 이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충남이 통합됐을 때 대전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충남 공무원을 새로 충남 대전에 뽑지 않습니까? 국어공무원을 500명을 뽑았다. 그러면 대전에서 근무할 수 있고 내포에 근무할 수 있고 시군구에도 근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젊은이가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할 때 주 근거지를 어디로 할 거냐. 통합시로 했을 경우는 상당히 대전에다 놓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면 내포 충남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정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그냥 밀어붙이시 뚝딱 해가지고는 안 된다.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우려까지도 우리가 법안을 낼 때는 작년 8월에 법안을 7월에 냈는데 국회에다 이걸 내면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청회하고 여론 수렴하고 여야가 의견이 안 맞고 하면서 이게 때로는 미뤄지기도 하고 또 논의 과정을 거쳐서 때로는 2년이 걸리기도 하고 국회에서 하면 자동 폐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줄 알았어요. 그게 국회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걸 몇 일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의도된 지금 방향 반대로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오늘 시민들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전 충남의 이익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대전 오로지 대전 충남만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권력자나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눈치나 보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선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1시 34분입니다. 저 예정된 시간보다 4분 정도가 더 늦어졌는데요. 예,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한 분만 더 하시겠습니다. 지금 먼저 손을 두 분 드셨는데 뒷분이 먼저. 예, 검은색 모자 쓰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마스크 쓰시는 분. 풍남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대전에 꿈돌이 수호단이라고 시민들 개개인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수호단으로 명칭이 바뀔 건데요. 네, 대전 수호단에서 왔습니다. 대전 시민으로서 결국 통합되면 충남으로 예산 간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연 최대 5조인데 그것도 다 아는 것 같고, 원래 예산은 대전 1조 1천억인데 이것도 충남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받아오는 거 통합 비용 쓰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산단은 천안 아산으로 가고, 본청, 행정은 내포로 가고, 심지어 최근에 충남대 병원은 충남 붙었으니 이전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의대에 관련돼서 내포에 자리까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그 자체가 광역시라서 메가시티입니다. 그래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개 구로 쪼개지고 만약에 통합되면 다시는 광역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밖으로 찢어진 다음에 인구 순위를 봤을 때 1순위는 천안시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 대전 서구, 3순위 유성구, 아산시, 중구, 동구, 서산시, 당진시, 대덕구, 용산시 이렇게 서열이 매겨져서 대전은 통합이 아니라 해체라고 대전 시민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교수님이 마찬가지 얘기도 하셨는데요. 거기는 시민투표 없이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마상 같은 곳에서 후회하고 있으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 지금 중상으로 온 다음에 구도심 쇠락했는데 그래도 대전이니까 신경 쓰는데 만약에 본청이 내포로 가게 되면 대전의 쇠락은 대전의 미래는 쇠락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완주 전주도 3회씩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주민투표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적은 완주에서 반대하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저희도 꼭 하고 싶었는데 시의회에서 추진해 주신다고 하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법안은 새로운 법안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은 수도권에 가까운데 안 그래도 지금 새로운 법안에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충남도 도지사님은 충남 얘기만 하시던데 대전 정치인들은 대전 얘기만 하는 거 잘 못 들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대전 시장님이 본청 위치 어디에 쓰면 좋을지 확정 지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충남이 만들고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특별 법안에는요, 특별시청의 소재지를 현재 이 청사와 내포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1청사, 2청사로 가자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1청사, 2청사는 어디가 사실상 중가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지역 갈등이 더 세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대전청사가 대전 충남 특별시 청사는 대전청사, 내포청사 두 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특별 법안이 잘 만들어지고 통합까지 한다 그러면 대전 충남 특별시의 청사는 지금처럼 양분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특별시장의 공간을 마련을 하는데 대전, 충남, 청안의 중간지대에다가 30분대로 출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 근무는 3일씩 하고 불시장 불식은 대전청사에 내포청사에 두고 전담으로 두부 시장은 충남 지역이든 거기가 전담하고 해서 시장이 면밀하게 정책 결정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가 낸 법안에는 그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 안에는 엉성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지도 않고 때로는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특별히 더 걱정이고요. 또 대전의 정체성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면담시청에서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체 시장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대전 정체성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전시장 미팅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혹시 의견을 오늘 못하신 시민들 계시면 대전시 홈페이지하고 우리 시의 의장님 와 계신데 시의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것도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대전 충남 특별 법안이 지역 등권에 맞는 법안을 만드는데 우리 이창기 원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대전의 최고의 행정학자이시답니다. 여기 우리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우리 원장 하시다 지금 대전연구원 원장님 하시는 최진혁 원장님하고 두 분이 정말 이 공을 들여서 만든 법안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런 법안들이 완전히 엉터리 법안 돼서
지금 훼손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어떤 원장님께 또 박수 한번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때 가까우고 하셨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오셔서 대전을 위한 의견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못다 하신 의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홈페이지나 또 아니면 시장실로 편지 써서 보내셔도 되고 저한테 문자로 의견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원 의장님하고 시장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노인 회장님 보니까 5개국 노인 회장님들 다 오시고 박상도 회장님 다 오셨는데 진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모범전자 이렇게 회장님하고 다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가족의 좋은 일만들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